안녕하세요. 빨간새입니다. 코디 각포는 교체 선수로 출전할 수 있을 정도로 몸 상태가 회복되었으며 리버풀은 뉴캐슬과의 경기를 앞두고 부상자들이 3명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상자들은 코너 브래들리, 조 고메즈, 타일러 모튼입니다. 각포는 아직 완전한 몸 상태가 아니었기에 슬롯 감독은 커티스 존스와 소보슬라이를 10번 역할로 배치했으며 이 조합은 매우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각포가 이번 경기에 선발로 복귀할 가능성이 크며 소보슬라이가 피로를 느끼고 있어 그를 대신해 각포가 선발로 나설 수 있습니다. 리버풀은 주말에 파리 생제르맹과의 챔피언스리그 경기를 대비해 휴식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경기에서 큰 전술적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모하메드 살라는 이번 경기에서 골을 추가하면 세 번째 시즌에 걸쳐 홈과 원정에서 각각 10골을 기록하게 됩니다. 뉴캐슬은 최근 노팅엄 포레스트와의 경기에서 7골이 터진 흥미진진한 경기를 마친 후 큰 부상 없이 경기를 마쳤습니다. 네덜란드 수비수 스벤 보트만이 무릎 부상에서 회복되면 안필드로의 원정에 출전할 가능성이 있으며 그러나 자말 라셀스와 조엘린통은 여전히 무릎 부상으로 결장 중입니다. 에디 하우 감독은 특히 조엘린통이 3월 16일 EFL컵 결승에서 리버풀과 맞붙을 수 있도록 회복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알렉산더 이삭은 현재 프리미어리그에서 50골을 기록하며 앤디 콜의 기록을 추격하고 있습니다. 그는 2024-25 시즌 동안 10개의 원정골을 기록했으며 이는 콜이 세운 뉴캐슬의 역대 최고 원정 골 기록인 12골과 단 2골 차이입니다. 이번 경기는 리버풀의 최근 기세를 고려할 때 리버풀의 승리를 예측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리버풀은 맨체스터 시티와의 경기에서 2대0으로 승리했으며 살라와 소보슬라이가 각각 첫 번째와 두 번째 골을 기록했습니다. 비록 시티가 16개의 슈팅과 67%의 점유율을 기록했지만 리버풀은 훌륭한 수비로 시티의 공격을 차단하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뉴캐슬은 노팅엄 포레스트와의 경기에서 4대3으로 승리했으며 34분 만에 4대1로 앞서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 경기는 맨체스터 시티에 4대0으로 패한 후 자신감을 회복한 경기였으며 알렉산더 이삭은 다시 골망을 흔들며 기세를 올렸습니다. 리버풀과 뉴캐슬의 경기는 항상 많은 골이 터졌던 경기였으며 이번 경기에서도 득점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캐슬은 최근 6경기 중 4경기에서 2골 이상을 기록하며 2025년에는 아스날을 상대로 2번의 2대0 승리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리버풀의 승리는 거의 확실한 것으로 보이지만 3.5골 이상의 득점이 나올 가능성도 높습니다. 뉴캐슬은 리버풀이 조금 페이스를 늦출 수 있다고 보고 이번 경기를 도전으로 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팀은 지난 12월 3대3으로 무승부를 기록한 바 있어 이번 경기도 흥미진진한 경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벤투스는 현재 수비진의 부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 풀백인 니콜로 사보나와 첼시에서 임대된 헤나투 베이가 부상으로 추가되었고 후안 카바리 시즌 종료까지 결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에르 칼룰루도 빠져있어 유벤투스는 수비 옵션이 크게 부족한 상황입니다. 티아고 모타 감독은 최근 칼리아리와의 경기에서 유틸리티 선수인 안드레아 캄비아소까지 교체해야 했으며 이로 인해 선수진을 재구성해야 할 필요성에 직면했습니다. 더불어 미드필드에서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더글라스 루이스는 부상에서 복귀했으나 다시 플렉서 근육 부상으로 경기를 떠나게 되어 미드필드 옵션이 또 하나 줄어들었습니다. 블라호비치는 드물게 선발로 출전해 골을 넣었지만 티아고 모타 감독의 첫 번째 선택 공격수인 달콜로 무아니와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콜로 무아니는 파리 생제르맹에서 임대되어 유벤투스에 합류한 이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엠폴리 역시 긴 부상 명단을 보유하고 있으며 5명의 선수가 장기 결장 중입니다. 또한 수비수 마티아 비티와 아르데안 이스마엘리가 이번 경기에서 출전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며 티노 안조린과 자코포 파치니는 최근에 훈련을 재개한 상태입니다. 다행히 로베르토 다베르사 감독에게는 어린 수비수 루카 마리아노치가 2경기 출장 정지를 마친 후 복귀할 예정입니다. 골키퍼 자리에서는 마르코 실베스트리가 지난 2주 동안 데비스 바스케스를 대신해 선발로 나섰지만 아탈란타와의 경기에서 5골을 허용한 후 실베스트리의 역할이 다시 바뀔 수 있습니다. 유벤투스와 엠폴리의 경기에 대한 예측은 유벤투스의 승리가 유력하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유벤투스는 최근 6경기 중 5경기를 승리했으며 그중 3경기에서 2.5골 이상의 득점이 나왔습니다. 반면 엠폴리는 최근 7경기 중 6경기에서 패배했으며 그중 5경기에서는 2.5골 이상의 득점이 나왔습니다. 유벤투스는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엠폴리를 4대1로 이긴 바 있습니다. 엠폴리는 최근 4연패에 빠져 있으며 특히 유벤투스에게 4대1로 패한 후 지난주 아탈란타에게 5대0으로 대패했습니다. 엠폴리는 현재 세리에 A 하위권으로 떨어졌고 이번 코파 이탈리아에서 4강 진출보다는 리그에서의 생존이 더 중요한 상황입니다. 엠폴리는 연장전이 4강부터 적용되므로 이번 경기에서 승부차기 슈팅까지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16강에서 피오렌티나와 2대2로 비긴 후 승부차기에서 이긴 경험이 있어
엠폴리가 리버풀을 상대로도 한 번 더 연장전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유벤투스는 이제 챔피언스리그에서 탈락했으며 세리에 A에서도 우승 경쟁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이번 시즌 코파 이탈리아가 매우 중요한 대회가 되었습니다. 이 대회에서 유벤투스는 티아고 모타 감독이 그의 전 소속팀인 볼로냐와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최근 임대 선수인 랑달콜로 무아니가 공격에 새로운 변화를 주고 있기 때문에 유벤투스는 충분히 득점을 올려 4강에 진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이프치히는 벤야민 헬릭스, 포르잔 아산 우에드라오고, 자베르 슐라거, 안토니오 누사 등 주요 선수들이 부상으로 결장하는 상황에서 경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르텐 반데보르트는 이번 대회에서만 출전한 골키퍼로 이번 경기에서도 골문을 지킬 가능성이 큽니다. 공격에서는 세스코와 오펜다가 투톱으로 나설 것으로 보이며 중원에서는 크리스토프 바움가르트너가 부상에서 회복되지 않으면 아마도 아이다라가 대신 출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편 볼프스부르크도 여러 부상 선수들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로제리오와 니클라스 클링거가 결장하고 카밀 그라바라는 여전히 햄스트링 부상으로 마리우스 밀러가 골문을 지키게 됩니다. 또한 미드필드에서는 막시밀리안 아르놀트의 부상으로 마티아스 스반베리와 아스터르 브랑크스가 더블 피벗을 맡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격에서는 요나스 비나 모하메드 아무라의 투톱이 계속해서 기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케빈 파레데스, 바르토스 비알렉, 루카스 은메차, 로브로 마이르는 여전히 부상 중입니다. 이번 경기는 지난 11월에 볼프스부르크가 라이프치히를 5대1로 대파하면서 큰 주목을 받았던 경기의 리매치입니다. 이는 라이프치히에게 역사상 가장 큰 분데스리가 패배였기 때문에 라이프치히는 이번 경기에서 복수할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최근 라이프치히는 분데스리가에서 4경기 중 1승만 거두고 3경기는 무승부에 그치면서 우승 경쟁에서 멀어졌습니다. 공격에서도 충분한 득점을 올리지 못하고 방어에서 많은 실점을 기록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반면 볼프스부르크는 라이프치히를 상대로 또 한 번 위협적인 공격을 펼칠 가능성이 큽니다. 최근 볼프스부르크는 10번의 원정 경기 중 6경기에서 2.5골 이상을 기록하며 빠른 공격진으로 라이프치히 수비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라이프치히는 현재 세리에 A에서 우승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번 DFB 포칼이 그들의 마지막 기회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두 팀 모두 공격적인 전술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볼프스부르크의 빠른 공격진은 라이프치히의 수비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고득점 경기가 될 가능성이 높고 3.5골 이상의 득점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라이프치히는 이 경기를 승리로 장식하며 포칼 4강에 진출할 가능성이 크지만 볼프스부르크의 강력한 역습이 경기를 예측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레알 소시에다드는 이번 코파델 레이 준결승 첫 번째 경기에 아마리 트라오레, 루카 수치치, 욘 파체코를 제외하고 임할 예정입니다. 또한 나에프 아게르드가 레가네스와의 경기 중 부상을 당하면서 부상자 명단에 추가되었습니다. 지난 주말 자하레는 부상에서 회복 후 라리가 첫 선발로 출전했으나 작은 부상으로 인해 전반이 끝난 후 교체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준결승 첫 번째 경기에 출전할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한 이고르 수벨디아와 셰랄도 베커르는 징계로 결장했던 라리가 경기를 마친 후 복귀할 예정입니다. 수벨디아는 아게르드를 대신해 수비진에 나설 가능성이 있으며 올라사가스티와 미켈 오야르사발이 선발로 나설 수도 있습니다. 반면 레알 마드리드는 에데르 밀리탕과 다니 카르바할이 부상으로 결장하고 있으며 두 선수는 장기적인 무릎 부상에서 회복 중입니다. 안첼로티 감독은 지로나와의 경기에서 벤치에 있던 페데리코 발베르데에게 추가적인 휴식을 줄 수 있습니다. 주드 벨링엄은 라리가에서 2경기 출장 정지를 마친 후 이번 경기에 선발로 출전할 예정입니다. 또한 안드리 영루니는 모든 컵 경기에서 출전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티보 쿠르투아를 대신해 골키퍼로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토니오 르디거, 프란 가르시아, 다니 세바요스도 이번 경기에 선발로 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레알 소시에다드는 최근 레알 마드리드와의 경기에서 10번 중 1승만 거두었고 그나마 기억에 남는 승리는 최근 컵 대결에서 4대3으로 승리한 경기입니다. 그러나 이번 경기는 레알 마드리드가 강력한 팀으로 상대하고 있기 때문에 소시에다드가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특별한 무언가가 필요할 것입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현재 모든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으며 이번 코파델 레이에서도 우승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만약 두 팀이 최강 라인업으로 맞붙는다면 레알 마드리드가 승리할 확률이 높습니다. 지난 9월 아노에타에서 열린 리그 경기에서 레알 마드리드는 2대0 승리를 거두었고 이후 팀의 밸런스와 응집력이 강화되었습니다. 다만 수비진에 여전히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다비드 알라바의 복귀로 팀은 점차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